올 봄에 왔던 도너리 스쿨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덜씨구 씨구 들어간다. 아니 너무 별로 아닌가요?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그 오프닝. 우리 했던 오프닝. 네. 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벌어! 모아 불려! 불려! 도너리 스쿨! 어우, 자,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본쌤도 진짜 오랜만에 뵙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무엇보다 상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요? 제작진이 좋은 상은 다 받았어요. 그 방송협회에서 방송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좋은 상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정규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 박수, 박수. 박수 한번 받아야 돼요. 돈쌤도 요즘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뭐 도너리 스쿨 때문에 전국에 돈 급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강연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불려다니고 있고요. 라디오도 그 같은 SBS 그 철파엠에 네. 예, 또 사연 받아서 고민 해결해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규가 됐잖아요.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죠. 사실 이제 정규가 되면 이제 그때 풀려고 아껴놨는데요. 이제 좀 풀어보려고요. 아, 그래. 실제로 도너리 스쿨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 되는 법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물론 맞는 말인데 네. 저희가 뭐 부자 되는 것보다는 또 실수해서 날리는 돈을 좀 막아주는 도너리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 꿀팁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생님? 네, 그래서 이름하여 이제 돈돈케어라고 오. 사실 저희 도너리 스쿨 파일럿 방송 4회가 끝난 이후에도 사연이 계속해서 제작진 앞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비혼을 꿈꾸는 6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5,100만 원입니다. 연봉이 적지 않은 편인데 이것저것 세금까지 떼고 나면 매달 실수령액은 대략 22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죠. 여기에서 절반은 생활비, 나머지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우량주 위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금, 청약, 연금저축보험 등에 나눠 넣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생활비도 아낄 수 있었는데 2년 뒤에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혼주의자이기도 해서 나중에 혼자 살 집도 필요할 테니 이참에 지방 소재 2억 5천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재무 상태에서 노력을 한다면 2년 뒤에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든 게 막막하지만 행복한 비혼 라이프를 위해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을지 돈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연봉이 5천이 넘는데 어떻게 실수령액이 월 200이야? 기본급이 높지 않고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6년 차에 예금도 7천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주식 투자도 하시고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이제 또 아파트까지 장만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놓는 거 보면은 이 정도면 엄청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죠. 일단은 굉장히 돈 개념은 있으시다. 그리고 이분이 비혼주의자라고 하셨는데 연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무슨 노래죠? 아모르 파티. 이 노래 모르지? 아니.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거야. 무슨 잘한다. 노래야? 아니, 나 역시 가수가 가수네. 아니에요. 톤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보다는 이제 특징이죠. 네. 비혼이라는 목표가 그 지금 재무 관리에서 좀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노후까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너무 저축이나 저축성 보험에 조금 쏠려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이분 대출 끼면은 집 살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기는 한데요. 현재 모은 돈과 앞으로 모일 돈을 좀 계산해 봐도
적어도 한 1억 5천 정도는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또 청약통장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 1순위가 되면 이제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데 그 될 때까지는 그 전세를 좀 이용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전세도 어쨌든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일단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빚진다는 생각에. 나는 지금 뭐 월급도 없고 뭐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데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그걸 또 국가가 보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갑니다. 보증 서주는 거 몰랐어요. 근데 보증하는 곳이 3군데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보증은 아무도 서주지 말라 그랬는데 개인이 쓰면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뭐 서울보증보험 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뭔가 주택금융공사가 뭔가 약간 믿음이 신뢰가 가는데? 네네. 그러면은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자를 깎아주겠죠.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더 낮은 거예요? 일반 대출에 비해서? 보통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면 3.1% 정도고요. 뭐 조금 비싸게 받으면 3.6%인데 이 보증을 그 청년 전세자금 보증 대출로 보증을 받으시면은 2.8%까지 어린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확 낮아지네. 괜찮네. 근데 몇 살까지 청년이에요? 일단 청년이라고 하면 뭐 나라에서 지정한 건 이제 만 34. 그 정도 됩니다. 34요? 아직까지 난 청년인데? 네. 그러면 약간 우리 그 배성재 아나운서나 김주호 아나운서는 청년이 아니네요. 당연히 미혼이긴 청년이 하지만 아니죠. 청년이 아닌. 네. 중년. 근데 우리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뭐 몇천 단위로 하니까 보통 맥시멈이 얼마더라?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자, 그럼 가능합니다. 7천만 원에서 0.3% 정도 차이가 나면 연간에 21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닭이 한 10마리 정도가 공짜네요. 네. 되게 잘 읽는다. 아, 그냥 이과예요, 머리가. 네. 저도 근데 저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좀 알아봤는데 전세가 잘 없기도 하거니와 집주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를 안 해주는 곳이 꽤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증을 어디서 서준다고 했어요? 공사는 이제 국가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네. 굳이 집주인까지 동의를 안 구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오. 네, 이런 거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이런 이제 보증 상품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란 걸 하시면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꿀이네. 괜찮네요. 네. 이거 알아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역시. 아는 것이 돈이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예요? 일단 이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비혼. 이혼. 근데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연금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모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배당주 투자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이 배당주 투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이러다가 배당 이제- 투자를 자꾸 이러다 이제 또 좀 지나면 해외 투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사실 배당주는 검증된 투자법이에요. 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그렇죠.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주주한테. 다시. 그게 이제 배당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고요. 심지어 매달 배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월급처럼. 월급이다. 월급이라고 보셔도 되죠. 미국 기업들이 거의 배당 맛집이구나. 괜찮네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콕 집어서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배당주 중에는 어디가 맛집인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사이트가 하나 기억나시나요? 디비던드닷컴이라고 기억났어요. 배당닷컴이에요.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거기 중간에 하나 설명드리게 T라고 있습니다. T. 네, 미국은 기업의 이름을 이제 줄여서 티커라고 쓰는데 네. AT&T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신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경기가 나빠져도 폰 해지하고 이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쵸. 핸드폰은 쭉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수익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장해서 사실 좀 불안하거나 걱정할 게 없겠네요. 제가 뭐 AT&T 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다 5.63%예요.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와, 높다. 중요한 거는 배당이라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이 정도는 하더라. 아, 대략적인 지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을 점점 높여왔는지 아니면 줄여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옆에 보면 34년이라고 나와 있죠. 네.
34년 동안 계속 배당률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와, 우와. 좋네. 미국에 가면 AT&T 할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는 아는데. 그분도 대단하신데 네. AT&T가 5.6%씩 배당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재산 다 넣어놓고 배당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네. 그리고 긴 텀으로 보는데 그 사이사이에 예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금만큼이나 안전한 건지. 예금만큼 안전한 거는 투자가 아니죠, 사실. 근데 AT&T가 부도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다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부도의 위험은 좀 많이 작지 않겠나. 근데 이게 또 매수 포인트가 언젠가가 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초보자들이 언제 얼마에 사느냐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 내가 이러고 있나. 그냥 컨셉은 똑같습니다. 적금처럼 매달 30만 원을 넣었는데 그냥 그 날에 그 AT&T를 그냥 사지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않겠나? 근데 사실 네. 선생님 그 외국 사이트는 네. 또 영어가 이렇게 많으면 위축돼. 구글 크롬에 네. 나도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나더라고. 번역 기능 쓰면 네. 되죠? 저희가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이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네. 현재 하고 있는 재테크를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럼? 수정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운동케어 안 됐습니까? 이분이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30만 원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할 때 예를 들어 5%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금리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서 지금 별로 매력적인 이자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걸 당장 해지하려고 하니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 전환 프로그램이 있어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바꾸는 거예요. 해약하고 다시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쪼달릴 때는 몇 달 쉬어도 됩니다. 괜찮네요. 저축보험도 20만 원 하고 계신데 이것도 사실 뭐 금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5년 납 상품인데 3년 넘게 넣으셔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적금을 30만 원 넣고 계신데 이걸로 배당주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배당주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나중에 모아 가시면 네. 집을 이제 사는 건데 만약에 비혼을 끝까지 가신다면 집을 사실 물려줄 사람은 없죠. 네. 집을 가지고 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집으로 연금이요? 주택연금. 너무 나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좀 당겨져서 50대에 가능합니다. 네.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바꿀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좋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인 네. 인생 설계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돈돈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규가 되니까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더 올라간다. 매우 올라갔어요 지금. 저기 저 돼지가 순금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이미 바뀌었어요. 네. 저 순금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규로 돌아왔으니까 돈원 한번 가시죠.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노후? 뭐 한 1억 5천? 1억 2천? 3억? 일단은 플렉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억 6천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야.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대학까지 보내는 게 한 또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부담스러워서 좀 피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비혼이 장점은 뭐냐면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비용은 안 들겠죠.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해방감 때문에 소비 통제가 조금 안 돼요. 마음껏 쓰는구나. 네, 학원 보낼 돈 나한테 쓴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맞아. 예, 생각보다 돈이 이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약 제도나 이런 게 비혼들은 약간 그 조금 제외돼 있는 상태죠. 저는 이걸 비혼 패싱이라고 보는데, 비혼 패싱. 오. 예, 뭐 비패.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비혼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와 하는 결혼이 비혼이잖아요. 대신에 노후 적은만큼은 맞벌이를 시켜라. 일찍 준비해라. 예, 일찍 준비하고 맞벌이 시켜라. 배당주와 주택연금을 스테레오로 준비하셔라.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다음에도 좀 날카로운 솔루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네. 거 괜찮았어요. 이번 주도 대박 예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그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네. 지금 주택금융공사 앱이 잘 돼 있긴 한데 음.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웹으로 들어가셔도 이 주택 보증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네. 이거 클릭하시면 예상 보증료 조회 이런 아, 것들 예상 요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은행 가서 물어보면 약간 그쵸. 무섭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고 간편한데요? 예 그리고 한도 조회되고 음.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 안내라는 거기 가면 금리도 조회가 되고 오. 네, 그리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은행 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대부분 진짜 전세만 된다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이름에 전세가 붙어 있어서 미리 포기해 버리는데 전세뿐만이 아니고 월세 반전세까지도 보증이 가능하다. 아니 네.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뭔가 좀 믿음이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정부 보증이 됐기 때문에 일처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저 다음 달에 진짜 이사 가야 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으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받아가시면 돼요. 무조건 봐야겠다. 이거. 네,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네. 빨리 대출 받으러 가자. 이거 좋네. 지금 빨리 대출 네, 받아야 앱도 잘 돼 있고 많이 필요한가 보다. 나중에 앱에도 이거 오케이. 탑재될 것 같아요. 가자.